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형대수의 두 번째 강의 노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Introduction to Systems of Linear Equations라고 하죠. 인트로덕션 소개니까 볼 거고, 시스템은 일단 표현을 어디서 많이 보셨겠죠. 미분방정식에서 이미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일단 리니어라는 거는 수학에서 차수가 1이다 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일단 차수라는 개념을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각 항식에 이제 더하기 말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조각조각들을 우리는 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 텀 하나하나의 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되냐면 총 몇 개의 변수가 들어가느냐로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이거는 2차 항이고요. x가 두 개 있으니까 x는 이제 3x 이러면은 x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1차 항, 얘는 상수항, 0차 항이겠죠. 그리고 xy 요런 거는 이제 1차 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요건 2차 항입니다. 변수가 두 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요러면은 3차 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리니어, 그러니까 최대 차수가 1차인 식들만 관찰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는 변수가 총 x1부터 xk까지 총 k개의 변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 a1, ai, xi들을 이렇게 더한 형태, i는 1부터 k까지 요런 형태, 그러니까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점점점 한 다음에 마지막에 a k 플러스 1 이렇게 상수항까지 붙어있는 형태는 0, 요런 형태의 식들만 관찰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 개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1차 방정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밑에 영어로 쭉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선형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제 n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n개의 변수에 대한 선형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작성되는 방정식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a부터 an까지 이렇게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코에피션트, 개수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 b, 0차항에 대해서는 상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a1부터 an까지랑 b는 고정된 값, 상수여야 한다. 솔루션, 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벡터를 말하는데요. 이 벡터, 그러니까 n개의 변수에 대해서 n 길이가 n인, 그러니까 n차원 벡터가 이제 솔루션이 되는데, 이 솔루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이 녀석의 컴포넌트, 각 성분들을 대응하는 xi들에다가 대입을 시켜줬을 때, substitute가 대입이에요. 대입을 시켜줬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벡터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 벡터를 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을 여러 개 집합으로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는 그걸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시스템의 솔루션이라는 것은 동시에, simultaneously는 동시에란 뜻이에요. 동시에 이제 각 방정식을 전부 만족을 시키는 경우를 솔루션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정식이 있으면 그 방정식을 한 개만 만족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부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솔루션은 한 개만 있을 거라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 떠오르는 거는 딱히 없는, 당장 떠오르는 거는 2x1 3x2는 0, 이런 경우에는 해가 3,2도 될 수 있고 6,4도 될 수 있고 0,0도 될 수 있고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는 한 개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럴 때 이걸 솔루션 셋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찾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solving the system, 오타네요. solv예요. solving the system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A system of linear equation is consistent. consistent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해가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반대로 해가 없는 경우는 inconsistent라고 부른다. 까지 영어 정리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간단한 예시들을 보자.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리니어 펑션이다. 아니, 리니어 이퀘이션이다. 왜냐? 1차항까지 바뀌었고 1차항까지 바뀌었고 1차항까지 바뀌었고 1차항까지 바뀌었죠. 여기 좀 기괴하게 생긴 것들도 다 상수니까. 그리고 요 녀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5,4를 x에 5 대입하고 y에 4 대입하면 성립하고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우리는 요런 벡터들을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헤드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딩 때 이미 다 해봤어서 알겠지만 x에 t를 대입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요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해 집합을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y를 이제 s라는 파라미터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반대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또 이제 3개짜리를 예시를 또 들어주셨네요. 이렇게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The complete set of solutions corresponds to the set of solutions in the plane determined by the given solution.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요 방정식의 해는 곧 요 방정식이 그린 요 식이 그리는 이 그래프 이 플레인의 그 위에 있는 점들이 될 것이다라는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네, 뭐 이것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쉽네. 자, 그래서 이걸 풀어봐라 라는 거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어쨌든 우리 이미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거 푸는 건 다들 해보셨겠죠. 자, 다음 Two systems of linear equations are called equivalent if they have the same solution sets. 그러니까 솔루션 셋이 동일한 경우 우리는 그걸 equivalent, 동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는 뭐냐면 서로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루기가 되게 힘들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이퀴벌런트한 다루기 굉장히 쉽게 생긴 방정식으로 만들면은 해를 구하는 게 엄청나게 쉬울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멍청한 소리 좀 하자면 이거 해 구하기 정말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빼 그러면은 얼마 드냐? 얘는 적절하지 못한 예시인 것 같아요. 이걸로 하자. 얘를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2x는 4니까 x는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y는 1 이렇게 해서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요. 2x는 4라는 그러니까 이 방정식 세트랑 x, y는 1, x는 2 요 방정식 세트랑 둘이가 지금 이퀴벌런트한 거예요. 이거의 해는 보자마자 바로 뭐 못 구한다 쳐? 못 구하지만 이거는 바로 보자마자 x는 2고 y는 1이에요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인 이렇게 이퀴벌런트한 리니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변형하겠다가 우리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 back substitution이라는 거. 자, 일단 substitution 대입이고 back은 거꾸로잖아요. 왜 거꾸로 대입이라고 하냐면 지금 보면은 맨 밑에 이 3개 중에 바로 답을 알려주는 녀석은 맨 밑에 거인 것 같아요. z는 2. 그럼 이 z는 2를 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6을 대입하면은 y가 마이너스 1. 그럼 우리가 방금까지 알아낸 걸 여기다 또 쭉 대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답이 x는 3 해가지고 이 솔루션이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갈수록 점점 변수의 개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이걸 가지고 구한 z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이걸 가지고 구한 y값 z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요게 back substitution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는 거는 일단 매트릭스는 행렬이잖아요. 그리고 어그멘티드는 증강입니다. 증강 현실 AR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렬에 뭐가 좀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하자면 요 방정식에 코이피션트 매트릭스 개수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x, y, z 순으로 이렇게 식 정리를 이쁘게 해준 상태에서 이 개수들만 이렇게 쭉 써준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코이피션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어그멘티드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뭘 더 붙여가지고 사이즈를 키워주는 걸 말하는데 뭘 붙이면 되냐? 이 상수항을 붙여주면 돼요. 근데 이제 붙일 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거를 활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먼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잘 정리해서 back substitution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 핵심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이 위에 거 그럼 이제 이 위에 거를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 봐봐요. 얘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0, 1, 3, 5, 0, 0, 5, 10 이렇게 되잖아요. 자, 뭐 예습을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첫째 줄에서 얘가 제일 앞에 나오죠. 둘째 줄에선 얘가 제일 먼저 나오죠. 0을 빼면. 셋째 줄에선 얘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방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 동그라미 친 거 아래쪽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아래로 다 0이죠. 오케이. 이 동그라미 아래로 다 0이죠. 이 동그라미 아래로 다 0이죠. 이러면 백 서브스티튜션으로 해집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 봐봐요. 첫째 줄에 나오는 거 이거죠. 둘째 줄에 나오는 게 처음으로 0 아닌 거 이거죠. 셋째 줄 처음으로 0 아닌 거 나오는 거 이거죠. 얘 밑으로 0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쁜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서로 이퀴벌런트한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방금 제가 말한 이런 이쁜 형태가 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이쁜 형태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로 에슐론 폼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를 이제 밑에서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해둔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irect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 그러니까 이제 Direct Method라는 거는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미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가 딱딱 이쁘게 구해지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못 구해서 어림잡아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림잡아서 계산할 필요 없이 정확한 해를 딱 구하는 방법이 이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볼 겁니다. 방금까지 얘기한 게 나왔네요. 로우 에슐론 폼이라는 거는 이제 any rows consisting entirely of zeros are at the bottom.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로는 행이에요. 행이 맨 밑에 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는 지금 맨 밑에 줄이 0으로 다 들어찬 줄이 애초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0000이 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0000은 무조건 맨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in each non-zero row, 방금 제가 말한 그 0으로 들어차 있는 애는 무시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0이 아닌 엔트리를 생각하자. 제가 아까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던 얘네들인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용어를 또 하나 추가, 리딩 엔트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리딩 엔트리라고 부르는 요 녀석들이 is in the column to the left of any leading entries below it. 뭔 소리냐면 is in the column to the left of any leading entries below it. 그러니까 이 리딩 엔트리가 얘고 그러면 이 줄에서 리딩 엔트리는 얘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랑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왜냐면 만약에 여기에 1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얘기랑 사실 똑같은 얘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귀찮아졌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리딩, 이 줄에서는 얘만 리딩 엔트리고 이 줄에선 얘만 리딩 엔트리고 이 줄에선 얘만 리딩 엔트리니까 그러면 리딩 엔트리가 없는 컬럼이 있는 거는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아마 그러면 해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예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로우 에슐론 폼들인 걸 관찰을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000이 항상 밑에 있는가? 네, 그래요. 맞네요. 자, 얘의 리딩 엔트리는 얘고 얘의 리딩 엔트리는 얘죠. 그러면 이 컬럼에 대해서 리딩 엔트리 하나, 이 컬럼에 대해서 리딩 엔트리 하나. 좋네. 다 됐네. 이것도 보세요. 자, 얘는 제로 로우가 없죠. 그럼 넌제로 로우에 대해서 리딩 엔트리가 이렇게 됐네. 근데 이렇게 각 열마다 리딩 엔트리가 하나만 있다라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리딩 엔트리 아래로 다 0이다. 요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얘 볼게요. 얘는 리딩 엔트리가 요거죠. 각 열에 대해서 지금 찾은 거예요. 제로로는 맨 밑에 있고 그럼 보면은 리딩 엔트리가 없는 줄이 있네요. 그런 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열에 리딩 엔트리가 최대 1개, 열에도 최대 1개니까 이거 로우 에슐론 폼이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로로는 없고 보면은 이제 각 열에 대해서 첫 번째 열 이거 그러면 이제 각 한 줄마다 한 개씩만 있으니까 됐네. 이거 로우 에슐론 폼이네.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겁나 쉽죠? 참고로 제가 얘기한 버전이 좀 더 나은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말한 백 서브스티튜션을 할 수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백섭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자, assuming that each of the matrix in example 2.7 is an augmented matrix, write out the corresponding system. 자, 이건 뭔 소리냐면 요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였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런 다음에 요 녀석들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건데 오케이, 좋습니다. 얘가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씩 있는데 숨겨져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해가
정말 개수가 유한하게 카운터블하게 계속 증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x, y, z 이렇게 가지 말고 x1, x2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는 코이피션트를 쭉 쓴 거에다가 뒤에다 뭘 붙인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써보면은 2x1 더하기 4x2는 1 이렇게 되죠. 이거는 0x1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0x1 마이너스 x2는 2 이렇게 되죠. 0x1 더하기 0x2는 0이라는 의미 없는 식이 하나 있네요. 자, 요거의 해를 풀어보자 하면은 딱 봐도 100 서브스티튜션 해서 풀면 될 것 같잖아요. 여기서 x2가 마이너스 2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8이니까 9 돼가지고 x1이 2분의 9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푼 거 맞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100 서브스티튜션을 하면 되겠죠. 익숙해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굳이 안 바꾼 상태에서 이것만 보고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리딩 엔트리가 꽉꽉 들어차 있는 경우면은 그냥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예시들이 다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니까 순서대로 봅시다. 자, 얘 볼게요. 자, 얘는 이제 x1는 1, x2는 5. 그럼 답 나온 거 아닌가라고 하기에는 여기 맨 밑에 0은 4 이렇게 있죠. 자, 얘는 해가 없는 거예요. 노솔루션인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맨 밑에 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해가. 왜냐면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만 써놓으면 아니 004 이딴 게 말이 되냐 세상에 그런 방정식이 어딨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1은 1, x2는 5 x1 더하기 x2가 10 요거를 이쁘게 잘 정리해서 x1은 1, x2는 5 0은 4 지금 요런 형태가 된 거다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해 없는 거는 우리 많이 해봐서 알고 이거 해 없는 것도 뭐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문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좀 기괴하게 생긴 거를 이제 정리하는 법을 곧 배울 텐데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고 나면은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하나 배웠어요. 뭐냐면 코이피션트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어그멘티드로 붙은 상수항이 0인 요런 꼴배기 싫은 형태 이런 형태의 로가 존재하는 경우 우리는 그 매트릭스에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x1, x2, x3 하고 이제 맨 밑에 거는 볼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x1 더하기 x 정확하게 말하면 지우면 안 되긴 하는데 이 식이 없다고 쳐도 이퀴벌런트 하니까 그냥 지우는 겁니다. 는 1, x3는 3 이렇게 되죠. 그럼 100 서브스티튜션을 하려고 보니까 어라? 지금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5라는 건 아는데 x1이 얼마고 x2가 얼마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쉬워라.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모른다라고 하기보다는 x1이랑 x2랑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몇인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리딩 엔트리에다가 표시를 해줍시다. 이 리딩 엔트리가 이거고 리딩 엔트리가 이거죠. 자, 리딩 엔트리가 아닌 녀석을 매개 변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해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t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제 x2는 t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 두 개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서브스티튜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 t 플러스 6이 1이니까 x1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집합이 요렇게인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또 이제 알 수 있는 거 하나. 이게 리딩 엔트리가 꽉꽉 들어차 있지 않고 이렇게 비어있는 녀석들이 있는 경우 참고로 이 비어있는 녀석을 뭐라 하냐? 프리 베어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프리 베어리어블인지 알 것 같다. 그죠? 참고로 이 베어리어블이라는 거는 이 x2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리딩 엔트리라는 거 행렬의 성분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프리 베어리어블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 변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서 딱딱 대응되는 말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상응하는 의미에서 얘네들을 피벗 베어리어블이라고 불러주는데 아주대 선형대수에서는 피벗 베어리어블이라는 용어는 추가로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리딩 엔트리랑 프리 베어리어블이랑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리딩 엔트리가 그러니까 로우 에슐론 폼에 대해서 리딩 엔트리가 있는 줄에 상응하는 변수가 이제 피벗 베어리어블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좀 엄밀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냥 추가로 얘기해봤고요. 이게 그러면 프리 베어리어블이 존재하면 그 프리 베어리어블이 매개 변수가 되고 그러면은 이슈가 터지니까 프리 베어리어블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물론 당연히 이런 경우에 프리베어리버블이 있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치는, 그러니까 솔루션이 없지 않을 때,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한 경우에 이렇게 프리베어리어블이 존재하면 해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배웠다시피 해를 벡터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금까지 쓴 걸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은 보기가 좀 싫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t와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뜯어요. 그러면 t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수항을 뒤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가장 이쁜 형태로 이거의 솔루션 셋을 나타낸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요거 해봅시다. 자, 좀 되게 기괴한데 일단 맨 밑에 줄에 00005가 있으니까 솔루션이 없다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이건 별로 연습할 가치가 없어 보이네. x2, x3, x4, x5 해가지고 쭉쭉 정리하면 되는 거고, 만약 이 줄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보고 이거 그거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건데, 추가적인 연습을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줄이 원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 줄 없었어요.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요. 리딩 엔트리 이거죠. 그리고 리딩 엔트리 이거죠. 자, 그러면 리딩 엔트리가 아닌 게 너무 많다, 그죠? 리딩 엔트리가 없는 프리베어리어블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각각 S, T, U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자 마이너스 X3 더하기 T 더하기 2U는 2 이렇게 되죠. 그럼 X3가 T 더하기 2U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선 그어놓고 자 X2는 이제 EX2 더하기 t 마이너스 u가 3이네요. 그러면 이걸 넘겨요. 그러면은 3 더하기 u 더 마이너스 t를 2로 나눈 게 이게 x2가 된다, 그죠? 자, 나머지 애들은 이제 x1은 s, x4는 t, x5는 u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해를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 변수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주라 그랬죠? 자, s에 대한 거 한 줄, t에 대한 거 한 줄, u에 대한 거 한 줄,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5개, 이렇게 쭉 이렇게 4개를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순서대로 s는 1s 더하기 0t 더하기 0u 더하기 0이죠. 예, 됐어요. 자, 얘는 이제 s에 대해서는 0이고 t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u에 대해서는 2분의 1이고 그 상수항은 2분의 3이다, 그죠? 이해됐고, 자, 얘는 이제 s에 대해서 0, t에 대해서 1, u에 대해서 2, 상수항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자, 네 번째 거 t니까 얘는 0, 1, 0, 0, 얘는 u니까 0, 0, 1, 0 이러면은 이렇게 이 두 녀석만 만약 있었다고 쳤을 때의 솔루션 세트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딩 엔트리, 그러니까 프리베어리어블이 여러 개일 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알아서 확장해서 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우 에슐론 폼까지 왔을 때 어떻게 해집합을 구하는지는 전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로우 에슐론 폼이 아닌 녀석을 로우 에슐론 폼 꼴로 만들어주는 게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의 핵심은 이거를 이 행렬에다가 해줬을 때,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이걸 오퍼레이션이라는 연산이에요. 이 연산을 가했을 때 행렬의 형태는 바뀌지만 이퀴벌런트한 방정식에 대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해집합과 요거의 해집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x는 3, y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1, y 뭐 x 더하기 2y는 3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에다가 내가 멋대로 개수의 0을 다 곱해버려요. 그러면 0 더하기 0은 1이 되면서 원래는 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해가 무한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퀴벌런트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 말고는 이퀴벌런트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인터체인지,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2개의 로의 자리를 바꾸는 거. 자, 뭔 말이냐? 자, 이거를 이순으로 쓰나 x 더하기 2y는 3, x 더하기 y는 1 이순으로 쓰나 어차피 이 방정식 개 2개의 결론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끼리 자리를 바꿔도 된다라는 거고요. multiply a row by a non-zero constant. 그러니까 0이 아닌 상수로 로를 곱해라. 그러니까 로를 곱하라는 건 0, 2, 10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2배를 해요. 이런다고 답이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add a multiple of a row to another row. 이건 뭔 소리냐면 얘를 k배 해서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2배 해서 여기다 더해요. 그러면은 2x 더하기 4y는 6이라는 거에다가 얘를 2배 했으니까 4x가 더해지고 8y가 더해지고 12가 더해지고 이렇게 되죠. 이래도 답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오케이? 엄청 쉽죠? 이렇게 3개의 짓은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하냐? 이제 뭐 간단한 예시로 1, 2, 3, 4라고 해볼게요. 자, 자리를 바꿀 건데 일단 row니까 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리 바꾸는 건 몇 번째랑 내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거의 자리를 바꿀래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렇게 3, 4랑 1, 2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 줄에다가 3배 할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3배가 되는 거죠. 9네, 멍청이. 이렇게 3배가 되죠. 그리고 첫째 줄에서 둘째 줄을 9배에서 뺄래요. 이러면은 이 둘째 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였다가 이거를 9배에서 뺄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9배 해서 더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둘째 줄은 그대로 가고 이 둘째 줄을 마이너스 9배 한 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을 였다 더해요. 그럼 0,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reduce the following matrix to echelon form.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까지 얘기한 저걸 활용해서 이 친구를 에슐론 폼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건 너무 크기가 큰데 하기 싫은데 이걸로 해봅시다. 여기 위에 남겨놓은 거 있으니까. 자, 일단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자, 우리의 목표는 첫째 줄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리딩 엔트리 아래로 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면 첫째 줄에 리딩 엔트리가 1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랑 얘가 거슬리잖아요. 없애주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면 되냐? 얘를 고정하고 얘랑 얘를 없애고 싶으면은 이거는 얘를 3배 해서 빼면은 여기가 0이 될 거고 뒤에는 뭐 어떻게 계산이 될 거고 얘를 2배 해서 세 번째 거에 빼면은 여기도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2에서 3배 해서 R1을 3배 해서 빼고 R3에서는 R1을 2배 해서 빼는 거예요. 참고로 님들은 초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씩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시에 두 개를 할 때 그 첫 번째 거 뭘 먼저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R2를 2배 하는 거랑 R1에서 R2를 2배 한 걸 빼는 거는 뭘 먼저 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아예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한 번엔 애지간하면 한 개씩만 하세요. 초반에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되고, 자, 얘를 3배 해서 빼면 되죠. 그러면은 3배에서 빼고 쟤는 마이너스 3이니까 3배 하면은 0이 되네요. 오, 얘를 3배에서 빼면은 와중에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야? 이걸 3배 참고로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3배해서 빼면은 5가 되고 얘를 3배해서 빼면 10이 되죠. 자, 여기는 2배 해서 빼고 있어요. 1 마이너스 헷갈리면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2배 한 거를 이렇게 써두면 좀 편해요. 이렇게 써둬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빼는 거지. 그럼 2에서 2 빼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이렇게 되고 1에서 2 빼니까 3 되고 9에서 4 빼니까 5 되네요. 이렇게 됐네요. 좋아요. 자, 다음. 그럼 이제 첫째 줄은 된 거예요. 이제 첫째 줄은 안 건드리면 돼요. 자, 다음 둘째 줄인데 그러니까 둘째 컬럼을 리딩 엔트리로 갖는 애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럼 지금 셋째 줄 얘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걸로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세 번째 걸 두 번째로 끌어올리면 돼요. 자리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럼 R3랑 R2랑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0, 1, 3, 5 0, 0, 5, 10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났냐면 리딩 엔트리, 리딩 엔트리, 리딩 엔트리 0, 0, 0 됐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백 서브스티튜션 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위에다가 x1, x2, x3 싹 깔쌈하게 써주고 맨 밑에 줄은 5x3은 10이라는 거니까 x3이 2고요. 그럼 여기다 2를 대입을 해요. 그럼 6이니까 x2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x1 빼기 x2 빼기 x3가 2인 거니까 넘겨서 머릿속으로 해보면 돼요. 4에서 3이니까 x1은 3이다. 이렇게 하면 해집합이 나오는 거죠. 검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다 대입해보면 됩니다. 맞나? 맞네요. 잘 했네. 일단 첫 번째 거 성립하네요. 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다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 여기다가 하면 되겠죠. 여기 첫째 줄 고정하고 2배에서 빼고 2배에서 빼고 그냥 더하고 그럼 이제 둘째 줄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없냐 나오는데 둘째 줄이 만약에 둘째 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리딩 엔트리가 될 여지가 있는 애가 아무도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잘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 쳐봐. 그러면은 이 둘째 줄은 뭘 아무도 해줄 애가 없잖아요. 여기가 리딩,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상상해 보시면은 이게 사실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서 지금 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면은 둘째 줄은 못하니까 스킵하고 이제 셋째 줄 하면 되죠. 셋째 줄이니까 이거 3배에서 빼고 뭐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넷째 줄이랑 다섯째 줄 보면은 순서 반대로 돼 있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꿔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정리가 끝나겠다,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definition. Matrix A and B are row equivalent. 자, row equivalent 하다라는 거는 행동치예요. 자, 아까랑 달라요. 아까 그거는 리니어 이퀘이션이 서로 equivalent 했던 거였고, 이번에는 매트릭스 두 개가 서로 row equivalent 하다는 건 이 매트릭스를 열심히 row 에슐론 폼을 열심히 row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B 매트릭스 꼴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디오렘 2.1. 자, 처음으로 등장하는 디오렘이네요. 좋아요. Matrix A and C, and 오타인 것 같아요. Matrix A and B are row equivalent if they only if they have reduced to a same row echelon form. 자, 이 녀석들이 같은 로 에슐론 폼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그 두 녀석이 서로 행동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같은 로 에슐론 폼을 가지면 서로 로 이퀴벌런트 할 거 아니에요? 그 방정, 그 녀석들이 나타내는 방정식이. 그래서 사실 우린 여기서 뭐까지 할 수 있냐면, 두 매트릭스가 로 이퀴벌런트 하면 두 리니어 시스템이 이퀴벌런트 하다까지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다가 열심히 해서 로 에슐론 폼으로 만들었어요. B에다가 열심히 해서 로 에슐론 폼으로 만들었는데 둘이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로 오퍼레이션을 거꾸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역행렬이라는 개념 나올 때 다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거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자리를 바꿨어요. 자리를 바꾼 거를 한 번 더 그대로 다시 자리를 바꿔주면 원래 걸로 돌아오겠죠. 3배 했어요. 3분의 1배 하면 원래 걸로 돌아오겠죠. R2를 2배에서 R1에 더했어요. 그럼 R2를 2배에서 R1에서 빼면 원래 걸로 그대로 돌아오겠죠? 방금 얘기한 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했던 짓을. 그러니까 R까지 온 다음에 R에서 B로 복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A에서 B로 로 오퍼레이션만 해서 지금 A에서 B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로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다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자, 이게 속어법이라는 뜻입니다. 속어법. 가우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속어법이다 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방금까지 열심히 얘기하던 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로 에슐론 폼으로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백 서브스티튜션을 해봅시다. 뭐 이거는 뭐 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어그멘티드로 만들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0x1 숨어있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2, 3, 1,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러면 이제 첫째 줄 봅시다. 자, 얘는 리딩 엔트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죠. 생긴 게 딱 봐도. 근데 첫째 줄이 0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자리를 바꿔요. R3랑 R1의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2, 3, 1, 5 0, 2, 3, 8 한 다음에 둘째 줄을 2배에서 빼요. R2 마이너스 2R1 이게 거슬리니까 빼면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2배에서 빼니까 2배를 위에 적어놓을게요. 4 마이너스 1 빼면 돼요. 그러면 0, 5 얘 뭐야 5 어라? 5 이거 뭐야 15 어이씨 0, 2, 3, 8 하고, 자, 지금 보면 5, 5, 15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R2 해주면 계산하기 좀 편하겠다, 그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혹시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이미 공부를 덜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R3에서 2R2를 빼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0, 1, 1, 3 0, 0 이거 3배, 2배에서 빼는 거니까 2배에서 빼면은 1, 2배에서 빼니까 2. 끝났다. 왜 끝났어? 하면은 이게 로 에슐론 폼이니까 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얘를 가지고 답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일단 방금 쓴 거는 꼴 같지 않으니까 지우고. 자, 그럼 x1, x2, x3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고, x3는 얼마예요? 2예요. x2는 얼마예요? 2 대입해보면 1이에요. 1이랑 2 대입해보면 얼마예요? x1은 0인 것 같아요. 하면은 이제 해는 하나밖에 없죠. 제대로 본 건 맞나?
2배하고 이런 거 맞나? 3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게 답이죠. 그럼 이거를 우린 벡터꼴로 써야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오! 끝났어요. 넘겨. 자, 이것도 직접 해보면 되겠죠. 이거는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나오겠네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귀찮으니까 넘길게요. 자, 다음 매트릭스에 랭크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 랭크 이거 진짜 개 겁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랭크의 정의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정의입니다. 랭크는 뭐냐? Number of non-zero rows in its low equivalent echelon form.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열심히 정리해서 로우 에슐론 폼으로 만들어요. 그랬을 때 0이 아닌 행들의 개수를 우리는 로우 에슐론 폼이라고 부른다. 알지? 0이 아닌 행의 개수를 로우 에슐론 폼이라 랭크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여기선 매트릭스의 랭크라서 이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생각할 때는 상수항의 숫자 있는 건 제외하고 생각합니다. 어그멘티드는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로로 오니 넌제로로 오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수항의 숫자는 관여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랭크의 정의가 논제로로의 개수 말고 리딩 엔트리의 개수라는 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왔다. 랭크 티오렘. 이거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 별을 이 페이지 전체에 꽉 채울 때까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 이거 사실 겁나 쉬워요. 프리베어리어블의 개수랑 랭크를 더하면 가로줄의 개수가 나온다 입니다. 뭐 사실 엄청 쉬워요. 보시면 어디 갔어? 이걸로 해볼까? 자, 얘 보시면 여기 어그멘티니까 잠깐 지우고 어그멘트 안 한 상태에서 자, 보세요. 프리베어리어블이 이렇게 3개, 그리고 리딩 엔트리의 개수가 2개니까, 아니면 이제 논제로 로우가 이렇게 2개 있으니까 잠깐만, 이 상태로 하고 볼게요. 이 상태로 하고 볼게요. 자, 얘는 지우고, 자, 얘는 지울 거예요. 자, 어그멘티드 안 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리딩 엔트리가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리딩 엔트리의 개수가 3개죠. 뭐 다른 말로 하면 논제로 로우의 개수가 3개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랭크는 3이에요. 자, 다음 리딩 프리베어리어블은 몇 개예요? 2개예요. FV는 2개예요. 자,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5죠. 자, 이 매트릭스의 가로 길이가 5죠. 5네. 이거예요. 엄청 당연해 보이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음미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음미하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제가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면, 자, 봐봐요. 요거 아까 자, 이거 프리베어리어블이 몇 개였죠? 2개였잖아요. 프리베어리어블의 개수, 이거 제가 아까 하나 지우고 했더니 프리베어리어블 3개여서 해가 이렇게 나왔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몇 차원 공간일 것 같아요? 몇 차원짜리일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영상에서 방향 벡터 가지고 막 그거 했던 거 기억나죠? 방향 벡터 2개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방향 벡터 1개면 직선을 만들 수 있었고 방향 벡터 2개로는 평면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방향 벡터라고 한번 생각하고 관찰을 해봐요. 지금 방향 벡터가 3개잖아요. 이거는 뭐 지나는 점 하나 찍은 거니까 얘는 없다 치고 방향 벡터가 3개네요. 그러면 이거 몇 차원이겠어요? 3차원이겠죠. 자, 랭크는 해집합의 차원을 말한다. 아니지. 프리베어리어블은 해집합의 차원을 정해요. 해집합의 차원을 결정한다. 차원을 결정한다. 자, 랭크가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랭크라는 거는 디멘전의 레인지라고 하면 아직 하나도 못 알아들, 레인지의 디멘전이라고 하면 아직 못 알아들 테니까 이 랭크라는 거는 일종의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이 무슨 뜻이에요? 라는 거는 뭐냐면 봐봐요. 지금 5차원 공간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녀석은 5차원만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랭크 3으로 빡 눌러버린 거야. 그래서 2차원밖에 안 남았다. 이거 예시로 한다면 원래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었는데 랭크가 2로 빡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3차원밖에 못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안 당연하다는 걸 멀지 않은 미래에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가우스 조르당 엘리미네이션. 자, 아까 가우스 한 명이었는데 조던이라는 사람이 추가가 됐네요. 자, 선형대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아저씨입니다. 자,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하면은 뭐냐라는 건데, 자, reduced는 한국말로 기약입니다. 기약. 그러니까 더 이상 뭘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가 없냐? 예시가 없네. 아쉬워라.
자 어쨌든 해볼게요. 일단 로 레줄론 폼이랑 리듀스드 로 레줄론 폼이 뭐가 다르냐라는 걸 먼저 보면은, 자 보세요. 리딩 엔트리가 1이어야 된대요. 무조건. 자 다음 리딩 엔트리 위아래로는 다 0이어야 된대요. 이거 뭔 소리냐? 자 보세요. 이거는 이거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자 아까 제 영상 보면서 열심히 푸셨을 테니까 이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얘를 복사해서 1로 가져올게요. 자 보세요. 자 리딩 엔트리는 일단 다 1이어야 된다까지는 좋아라, 만족을 하고 있네. 근데 뭐 하래? 리딩 엔트리가 있는 줄에 대해서는 그거 빼고 싹 다 0이어야 된대.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아래쪽만 0이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위쪽도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난리 났다, 그죠? 자 위쪽도 0이어야 되니까 얘도 0으로 바꿔줘야 되고 얘도 0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엄청 쉬워요. 이건 엄청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딩 엔트리가 가장 뒤쪽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여거랑 여거를 빼주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0, 0, 1, 2는 일단 냅둔 상태에서 자 셋째 줄 가지고, 그러니까 R3를 이제, 그러니까 R1은 봐봐요.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R3를 2배 하면은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2배 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2배 해서 더하니까 0 되고 2배 해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둘째 줄에 대해서는 그냥 R3를 빼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럼 0, 1, 0,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되죠.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여긴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맞죠? 자 다음. 자 그러면 이 줄에 대해서는 클리어. 자 그럼 이 줄에 대해서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얘를 없애는 게 목표니까 다음으로는 R1에서 R2를 더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러면 1, 0, 0, 0 이렇게 되고 0, 1, 0, 1 이렇게 되고 0, 0, 1,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리딩 엔트리 위아래로 다 0이죠. 그러니까 로 에슐론 폼과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을 만든 거예요. 자, 이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의 장점은 뭐냐? 백 서브스티튜션을 안 해도 된다예요. 왜 안 해도 돼요? 끝났잖아요. 이것만 보면 답이 나왔잖아. x3은 2, x2는 1, x1은 0 바로 나온다. 이게 장점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시를 하나 넣어 봅시다. 제 멋대로.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늘려가지고 0, 1, 1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한번 영상 멈추고 니들이 직접 해보세요. 어차피 이 줄에 대해서는 리딩 엔트리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거 프리 베어리어블이잖아요. 그래서 이 줄은 베어리어블 리딩 엔트리가 없는 줄이라서 여기 줄은 알바노거든요. 어떻게 되든. 그래서 이 방금까지 한 짓 그대로 다시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한번 직접 채워봐요. 지금 예시를 만들려고 일부러 좀 합리적으로 예시를 만들어 보려고 일부러 이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될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봐봐요. 자, 이런 형태면은 봐봐요. 자, 요런 형태예요, 지금. 자, 봐봐요. 여거는 2 됐는데 이것도 뭐 똑같죠. 이거 이제 t로 한 다음에 그럼 1 더하기 t가 1이니까 이제 x1, x2, x3, x4 하면은 이제 x4는 2고 좋아요. x3는 t고 이거는 처음에 초기 세팅. x2가 그러면은 x2 더하기 t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t. x1 더하기 2t, x1은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보다 조금 귀찮아지기는 했으나 이제 이제 그 리딩 엔트리 뭐 아까보다 훨씬 더 백 서브스티튜션 하는 과정은 훨씬 쉬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백 서브스티튜션 하는 게 몇 배는 더 쉬워 보이는데 이 짓을 왜 해야 되냐라는 거는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티오렘이랑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운 거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랑 연관이 되냐면 지금 뭐 당장은 몰라도 될 것 같지만 요거를 잘 봐봐요. 리딩 엔트리가 전부 다 들어차 있는 경우 우리는 유니크 솔루션을 갖잖아요. 그 녀석의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은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여기는 코이피션, 여기는 어그멘티드. 왠지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우리 정의에 의해서 당연합니다. 근데 해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물레배들이 좀 끼어 있는 거야. 막 2, 3, 4 막 이러면서 얘 같은 거. 이거 없던 이 아름다운 시절 생각해봐. 100, 010, 010이라는 이 이쁜 상황에 불청객이 난입을 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해가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 리딩 엔트리가 전부 다 들어차 있다. 말인즉슨 프리 베어리어블이 없다. 말인즉슨 랭크가 n이다. 말인즉슨 열심히 정리했더니 111 됐다. 그러니까 넌제로 로우 제외하면, 그러니까 나머진 제로 로우로 채워져 있어야겠죠. 우리는 해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 해가 있다는 거니까 0003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로로 제외하고 이 맨 위쪽 칸을 봤을 때 해가 11, 그러니까 이런 111 이쁜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요 정도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자, example로는 이제 find the line of the intersection of the plane 요거랑 요거의 intersection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어디까지 할까? 힘든데 슬슬. 이거는 여기부터는 한번 끊고 가야겠다. 잠깐만. 이거 제가 봤을 때 여기 스패닝이랑 인디펜던트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find the line of the intersection of the plane이라는 거 했으니까 그냥 얘랑 얘를 연립하고 그거를 구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연립을 바로 해봅시다. 일단 뭐 귀찮으니까 바로 어그멘티드로 달리면 되겠죠. x, y, z 위에다가 써준 상태에서 1, 2, 이거 위에 쓴 거 그냥 저 혼자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2, 3,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뭐 하라고? 로 에슐론 폼을 하라고, 만들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R2에서 R1 2배에서 빼면 되겠다. 그죠? 2배에서 빼요. 마이너스 1, 2배에서 빼요. 3, 2배에서 빼요. 마이너스 5.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리딩 엔트리 0이니까 로 에슐론 폼까지 왔네. 뭐 굳이 가우스 조르당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럼 이거 t로 바꿔요. 그럼 z는 t, y는 얼마야? 넘기면 3t 더하기 5, 그리고 x는 x 더하기 6t 더하기 10 마이너스 t가 지금 3이죠. 그러면은 참고로 계산은 틀릴 수 있어요. 절 믿지 마세요. 저 계산 잘 못해요.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면은 얼마야? 자, 끝났네요. 자, 요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플레인에 대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지금 찾은 거잖아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은 x, y, z는 이제 t 1, 3, 마이너스 5 더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7, 5, 0 이거죠? 오, 이거 완전 이거 그잖아. 방향 벡터랑 그거. 이게 방향 벡터고 이게 지나는 점 벡터였구나. P라고 써야지. 예, 지나는 점 벡터였구나. 우리가 하던 게 과거에 우리가 1단원 때 갑자기 뜬금없이 배웠던 라인 앤 플레인을 이러려고 배웠던 거구나.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하게 될 거는 요거랑 요거의 인터섹트를 찾아봐라 라는 건데 이거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야? 그냥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거랑 이거를 그냥 통째로 정리해서 p 더하기 tu랑 얘는 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q 더하기 t v랑 이렇게 이따 쳤을 때 정리해요. 그러면 t u 빼기 v랑 q 빼기 p랑 q 빼기 p랑 지금 같죠? 그러면은 u 빼기 v가 얼마냐? 써놔서 잘 모르겠어요. u 빼기 v가 마이너스 2 에다가 t 배한 거랑 q 빼기 p 마이너스 1, 2, 2 이 둘이 같아지려면은 이 둘이 같아지냐라는 건데 안 같아지는 것 같다. 그죠? 내가 계산을 잘하는 게 맞겠지? 그럼 이러한 t는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둘이가 그럼 스큐되어 있네요. 꼬여 있다라는 표현이죠. 꼬여 있네요. 물론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다는 전제하에서 한 얘기예요. 만약에 지나는 점이 있었으면 t를 찾아서 여기다 대입을 해줬으면 답으로 나왔겠다. 그죠?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호모지니어스는 동일이란 뜻이에요. 뭐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호모라고 하면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성에 대한 그거인 걸 호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수학에서 호모지니어스라는 동차라는 건데 뭐 미방에서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모지니어스라는 단어는 뜻이 겁나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호모지니어스라는 건 차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리니어면 차수가 최대 1이어야 되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차수가 다 1이어야 되겠죠. 근데 있을 수 있는 게 1차랑 상수항밖에 없네. 그럼 상수항이 없는 걸 말하는 거겠네. 그래서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이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얘기하면 상수항 없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어그멘티드를 만들었을 때 끝자락이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1, 2, 5, 1, 2, 3, 2, 3, 5 하고 얘가 0, 0, 0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이거 로우 에슐론 폼 로우 오퍼레이션 할 때 이 부분 바뀌어야 한번. 여자기 여긴 다 0, 0, 0이잖아요. 그래서 쓸 때 여기 싹 지우고 그냥 쭉쭉 가도 돼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1, 2, 0, 뭐 0, 1, 0, 뭐 0, 0, 3 뭐 이렇게 온 다음에 이때 부활시키면 되죠. 0, 0, 0. 자, 생각해봐요. 이러면은 자,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노 솔루션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하나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0, 0, 0. 답이 하나 무조건 있다. 0, 0, 0으로 답이 하나 무조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해가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해가 있거나 많거나 둘 중 하나 가능하겠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해가 있거나 하나만 있거나 그 하나가 0, 0, 0으로 하나만 있거나.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친구의 답이 0, 0, 0이다 라고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뭐 말고 더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지. 0, 0, 0 밖에 없다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0, 0, 0이 해예요 라고 하는 거는 뭐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수학에서 트리비얼 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를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다 라고 얘기해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다 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고,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 트리비얼 솔루션 말고도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수 있는 게, 트리비얼 솔루션이 한 개거나 무한히 많거나 뭐 되는 건 알겠는데 두 개일 순 없을까? 뭐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네,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왠지는 해가 딱 두 개 있다고 치고 다른 해를 하나 찾아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해집합 벡터를 더해요.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봐. 그러면은 그것도 새로운 해가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 B, C랑 C, 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해를 두 개 있다고 쳐요. 그러면 A 더하기 A 프라임, B 더하기 B 프라임, C 더하기 C 프라임도 해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 단계에서는 노테이션이 좀 까다로워서 바로 떠오르지는 못할 거지만 아마 3단원까지 배우고 나면 이 두 개가 해면은 얘도 해가 된다라는 게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자, 다음 지마드 P에서 리니어 시스템 풀어보기라는 건데, 이거 좀 재밌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지마드 3에서 이거 풀어보래요. 1, 2, 1, 0, 1, 0, 1, 2, 1, 0, 1, 2, 1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지마드 P에는 0, 1, 2 이렇게 세 개 숫자밖에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배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배라는 것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없는데 마이너스 2배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왠지 궁금하면 현대대수 영상 한번 보세요. 현대대수 영상 하나 보면 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겠습니다. 네, 헷갈리면 그냥 0, 1, 2 그러니까 더하고 곱하고 할 때 1, 2만 곱하고 더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선 3배 하면은 불법이라고 해요. 3배 하는 게 0배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오케이? 뭐 지마드 3 뭔지 다 알죠? 일단 둘째 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R2 빼기 R1 할게요. 이게 R2 빼기 R1이라고 써도 되는데 R2 더하기 R2 더하기 2R1이라고 쓰는 거랑 이게 둘이 똑같은 거다라는 거 눈치채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빼볼게요. 1, 2, 1, 0 한 다음에 빼. 그럼 여기서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는 1이잖아요. 네, 돼요. 그럼 여기선 빼요. 그럼 0이죠. 2네요. 그러면 0, 1, 2, 1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줄로 빼면 되겠네. R3를 R2를 빼요. 그럼 1, 2, 1, 0 0, 1, 0, 2 0, 1, 2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2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을 할 차례가, 나중에 이거 0인데 그냥 1로 썼네.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을 할 차례가 왔네요. 뭐 하고 싶으면 여기 1, 1로 바꿔도 돼요. 이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한 줄 더 써서 이제 2분의 1 R3 해서 정리해도 돼요. 그럼 x1, x2, x3 하면은 x3는 1이고 x2는 2고
x3가 1이었으니까 x5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2라고 쓰세요. 이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 사이즈 커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하면은 끝났습니다. 와, 야, 아싸리 끝까지 할까? 한, 둘, 서이, 너희, 다섯. 아, 근데 다 못 끝낼 것 같아. 제가 좀 이따 수업을 가야 돼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마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아닌가? 네, 찍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빠이빠이.